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모두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고요. 이번에는 MACC 업황과 카메라 모듈 업황을 간단히 짚어보면서 모두 해당되는 이제 삼성전기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종목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현재 위치만 본다라고 하면은 13만 5천 원 위쪽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지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상승이 조금 정체되면서 쉬어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이 정도만 해도 최소한의 것은 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자, MACC 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글로벌 MACC 점유율에서 무라타 제작소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쉽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MSC 시장에서 전체적으로는 2위인데 MSC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보통 IT 쪽이 기존에 이제 주 메인이었다면은 최근에 전장 쪽이 또 떠오르고 있지요. 그러면서 IT와 전장을 합치면은 2위인데 전장만 봤을 때는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모라타에 이어서 TDK 교세라 이렇게 있고 삼성전기가 위치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해서 작년부터 이 부분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삼성전기에서도 이제 전장 쪽으로 해서 진출을 하기 위해서 IT 쪽은 어느 정도 정체가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노트북 사업이건 스마트폰 사업이건 등등 해서 조금 정체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예, 다들 하나씩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웨어러블 기기 쪽이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웨어러블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성장, 우리 필수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정체돼 있다. 그래서 전장 쪽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죠. 주변에 보시면은 다들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고 전기차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슬슬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죠. 전기차. 기존에는 잘 안 보였는데 눈 씻고 찾아봐야지 겨우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장 쪽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기가. 그래서 이제 부산 쪽에 있는 공장을 가동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있는 전장 라인을 가동해서 이제 점유율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이제 중국 텐진, 천진이죠. 천진 텐진 쪽에 있는 공장에다가 5,733억 투자해서 이제 작년에 완공해서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목표는 2022년까지 글로벌 2위, 무라타에 이어서 2위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다라고 작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매년 8% 이상의 이제 연 매출과 이익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이면은 꾸준하죠. 그래서 MSC 같은 경우는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고, 자, 이 부품이 왜 중요하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은 왜 IT 쪽과 전기차 쪽에서 전장 쪽에서 필요한지를 아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작은 부품입니다. 예, 좁쌀보다 작은 전자산업의 쌀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좁쌀보다 작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카락 굵기 수준이고 와인잔에다가 1억 원어치 담으면 요거 반도 못 채운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작은 부품이에요. 근데 이 부품이 전력을 전자제품에서 전력을 일정하게 전력이 들쑥날쑥하지 한 번씩 이렇게 튀거나 할 수 있잖아요. 부족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괜히 전자산업의 쌀이다라고 불리는 게 아니다. 자, 기존 IT 제품으로 보면은 무라타 제작소 같은 경우는 IT 쪽은 점유율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작년부터 말씀드린 삼성전기가 그래서 IT 쪽 점유율이 좀 늘어나고 전장용은 이게 사실 이제 진입 장벽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IT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스마트폰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폰의 MACC가 기존에 한 800개 정도에서 한 10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약간의 오차는 있죠. 그래서 제품마다 요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5G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제목에도 써드렸죠. 5G 시대에
이 삼성전기는 수혜를 받는다. 모두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G가 들어가게 되면은 20%에서 30%를 더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저로 잡아도 20% 800, 최저로 잡아도 960이니까 한 950이라고 할게요. 950개에서 1300개, 최대 1300개까지 늘어나는 것이죠. 800개에서 1000개였던 게 950에서 1300개 정도로 늘어난다. 5G 시대가 되면은 MLCC 사용량이 당연히, 그러니까 제품 판매량은 그대로여도 MLCC 자체 들어가는 공급량이 20-30%가 늘어나니까 호재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뭐 스마트폰 외에도 뭐 태블릿이나 웨어러블 기기, 뭐 PC, 노트북 이쪽에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제목에 보면 폴더블 폰 증가에도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다들 눈치채셨겠죠. 폴더블 폰은 기존에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이거를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펴면은 태블릿처럼 쓸 수 있는 거고 접으면은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기기죠. 그러다 보니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이거 2배까지는 아닌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이런 이제 개수 추가가 되는 것이죠. 폴더블 폰이 최근에 생각보다 갤럭시 Z 폴드 2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고, 중화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뭐 애플 쪽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폴더블 폰을 다른 곳에서도 생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부분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엔드급에는 중화권 MLCC 업체들이 하이엔드급에는 따라오질 못합니다. 뭐 저가형에는 좀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하이엔드 쪽에는 기술력이 아직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IT 쪽을 좀 꽉 잡고 있는 삼성전기가 좀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블 쪽하고 5G 쪽은.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량 그대로여도 된다. 너무 저조하지만 않는다면은 그냥 안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늘어나서 삼성전기에는 충분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화웨이 제재 같은 경우도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MLCC랑 뭔 상관 있나요? 라고 하는데, 반도체 제재랑 이렇게 화웨이 제재 나오면서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는, 요건 어떻게 돼요? 화웨이 자체에서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는 삼성전기에서는 뭐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대신 화웨이를 대체해서 판매되는 곳이 어디예요? 보면은 중저가형이나 오포, 비보 뭐 이런 뭐 샤오미 이런 쪽이 있겠지만, 뭐 당연히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삼성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글로벌 점유율 1, 2위를 다투다가 삼성전자가 1위를 뭐 미중 무역 전쟁 덕분에, 화웨이 제재 덕분에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폰에 누가 뭐 납품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기가 납품을 하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삼성전기에는 호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도 뭐 화웨이 비롯해서 중국 제품들 같은 경우도 하이엔드급을 생산할 때 이제 삼성전기 이제 MLCC를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쪽도 추가적으로 제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재기를 해놔요, 얘네가. 그래서 앞으로 생산되는 뭐 스마트폰 요 MLCC 쪽으로 IT 쪽으로 해서 빠르게 회복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사재기까지 나오면서 3분기 같은 경우에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이제 뭐 잡히고 있죠. 그래서 IT 쪽은 이 정도로 해서 기존 업황 정도를 이제 회복하는 정도, 5G 폰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더욱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IT 쪽은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메모리 시장이 조금 줄어들면서, 기존에는 이제 우리나라 D램 쪽하고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반도체 옆에 찰싹 붙어 다니니까 MLCC가. 그런데 메모리가 조금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는데, 코로나 덕분에 회복되다가 다시 꺾였죠. 기존에 이제 인텔에서 이제 서버용 CPU랑 이제 공급 과잉 쪽으로 해서 이제 공급이 좀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D램 쪽이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가격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회복되다 코로나 때문에 다시 꺾였어요, D램 부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기 MLCC는 잘 회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리고 나서 전장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하고 이제 텐진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매년 성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장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무라타가 전장에 집중하는 이유가 전장용이 더 비싸요.
그냥 쉽게 말해서 더 비싸고 더 고퀄리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역할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역할은 똑같다고 해도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자동차라는 거는 고온이나 저온을 견뎌야 되고 진동이나 충격 그리고 습도 같은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다 견뎌야 돼요. 고온으로 치면은 150도 이상을 견뎌야 되고요. 저온으로 치면은 이제 영하 55도 이하의 저온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IT 제품보다는 조금 더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차에는 이제 아까 스마트폰에는 이제 요게 800에서 1000개였다가 이제 한 1200에서 1300개 정도 된다. 그리고 폴더블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그거면 한 2500개까지도 가능하겠지. 2000개 정도까지도 가능하겠죠. 2000개대까지도.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MSC가 13,0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자동차, 더 많은 MSC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품이. 이런 상황에서 고부가치, 비용도 가격도 높아요. 가격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5G랑 이제 자율주행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13,000개에서 15,000개 이상으로 또 추가가 돼요.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한 달 안에 한 달 후 정도에 완전 자율주행 차를 내놓겠다. 믿을 수는 없어요. 테슬라는 뭐 항상 이렇게 날짜를 안 지키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내놓으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만약에 좀 미룬다라고 하면은 뭐 실망감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15,000개 이상. 그러니까 점점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MSC 개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도 IT 쪽이 아니고 이 삼성전기도 IT 쪽에서 전장용 쪽으로 넘어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장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그 온도나 이제 진동, 충격, 습도 이런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비싼 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요. 진입 장벽이 좀 높아서 삼성전기도 이제 뭐 빠르게 진입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영역을 확보해 나가면서 좀 증명을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무라타 제작소 쪽에서 이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씩 뺏어오면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신규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면은 당연히 MLCC 공급도 늘어나다가 모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지금 저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증설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설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LCC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생각보다 빠르게 업황이 회복된 거 코로나 이후에도 D램처럼 이제 조금 꼬꾸라지지 않겠느냐,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폴더블, 5G 모든 뭐 그리고 화웨이 제재, 전기차 성장 모든 부분이 다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있던 주가 정도는 회복을 해준 상황이고요. 자, 13만 5천 원 유지해주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삼성전기는 매매를 안 할 겁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매매 안 할 건데 보유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 그리고 종목이 나빠서 매매 안 한다가 아니에요. 종목 좋다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공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지금 뭐 61선, 21선 올라타서 위쪽에 있는데 바로 치고 가면은 좋고 바로 치고 가면 다음 저항은 15만 5천 원 전후가 될 겁니다. 15만 5천 원 부근 저항 그 다음에 이제 16만 원대 넘어가면 신고가를 봐야 되니까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저항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일단은 15만 원대를 넘어가고 나서 그건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저항 한 15만 5천 원 전후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13만 5천 원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한 차례 이탈한 다음에 제가 최근에 코스피 지수처럼 이탈한 다음에 빠르게 회복해주면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거 정말 빠르게 회복해줬죠. 하루 만에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13만 5천 원 아래 이렇게 이탈하는 일은 이제는 쉽지는 않은 구간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13만 5천 원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위쪽에서 조금 쉬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약간의 수익은 덧붙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MSC 관련주로는 뭐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갈게요. 아모텍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차량용 MSC 라인 구축하면서 삼성전자 협력사죠.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칩 바리스타 생산하는 업체인데 기술력을 조금 갖추고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뭐 이름에서도 콘덴서라고 나오죠. 그래서 MSC가 전체 매출에서 50%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MSC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 중 하나고, 그래서 삼성전기와 함께 같이 보는 기업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거기에 코스모신 소재나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MLCC 쪽하고 전기차 쪽하고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MLCC 쪽으로 보면 코스모신 소재는 이제 이형 필름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에 사용되는 기능성 필름을 제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이제 핵심 소재 이제 전극 페이스트 생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기에 공급을 하고 있으니 이런 종목들을 뭐 좀 참고로 알고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은 저희 회원분들께만 디테일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께는 대표 종목인 삼성전기만 이렇게 대응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13만 아래쪽으로는 13만 5천 원, 위쪽으로는 15만 5천 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넘어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이 신고가 달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15만 원대를 넘어가는 거를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간단히만 요거는 간단히 언급드릴게요. MSC가 중요해서 그쪽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 관련주들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거 보셨을 거예요. 뭐 파트론이라던가 이제 아니면 뭐 MC넥스라던가 뭐 이런 동훈하나텍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캠시스 이런 종목들 뭐 많이 있죠. 관련주들은. 그래서 파워로직스도 있고 그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Z 폴드 2 출시하고, 이번 노트도 출시하고, 노트 20, 아니, 노트 20이죠. 출시하고, 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카메라 모듈을 어떻게 이제 좀 잘 발전시킬 것이냐, 그리고 얼만큼 더 탑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애플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뭐 아이폰 이제 출시한다라고 하죠. 이제 다음 달에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LG 노텍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 갤럭시 이제 Z 폴드 2를 직접 이제 행사장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확인하고 왔는데 정말로 카메라 모듈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흔히 이제 스스로 찍는 셀카 쪽을 볼 때도 폴더가 이렇게 있으면은 펼치면은 이렇게 여기가 전면이잖아요. 전면부에서 이렇게 해서 내 셀카 찍는 쪽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셀카를 찍을 때도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후면 카메라 쪽으로만 해서 볼 수 있었는데, 셀카를 찍을 때도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을 조금 카메라 쪽으로 해서 많이 이제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요즘에는 웬만한 거는 다 5개는 기본으로 달려있죠. 5개에서 6개 기본적으로 달려있죠. 그래서 뭐 카메라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주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볼 수 있지 않나. 스마트폰 생산하는 업체들이 뭐 기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아니면 스펙 쪽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코어 같은 경우 뭐 더 많이 안 늘려도 충분히 다 사용할 만큼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카메라 쪽으로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게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 시대에 더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어디를 가든지 차 한 잔 마시러 가도 QR코드 같은 경우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IT 기기를 사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걸 앞으로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고 이제 코로나 이후 사회가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종목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MC넥스 파트론, 뭐 동훈하나텍, 뭐 LG노텍, 삼성전기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까지 해서 보시면은 5G 그리고 화웨이 제재, 전기차, 폴더블 뭐 이런 뭐 카메라 모듈 성장 모든 측면에서 다 호재가 되는 쪽이 삼성전기라서 대표적으로 뭐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종목을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여기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기업의 업황이라던가 앞으로 전망이라던가
현재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 디램하고는 다르게 디램은 조금 더 걸리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 컨센서스 긍정적으로 지금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위기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뭐 크게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뭐 크게 뭐 빠지지 않고 매출액은 조금 더 늘지 않겠느냐라는 뭐 이런 긍정적인 뭐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상이 무조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나오는 업황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좀 개선이 잘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되시는 정보 제가 추석 연휴 때 쉬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잘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 풍요롭게 잘 보내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올라오는 시황 영상 외에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